아마 파주시에서는 이 법원읍이 미군 부대가 가장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인구가 2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12,000명 정도이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이제 서비스 산업이 붕괴하면서 어떤 이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쇠퇴하고. 주한미군 주둔기지 주변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문화예술 공간, 그리고 옛 그 미군들의 그 노동조합 사무실, 그리고 옛 첫 극장들. 그러니까 그 기지촌의 그 삶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 편견을 갖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쨌든 살아왔어요. 여러 형태로. 이런 방식들을 후대에 알려주는 것이 그게 유산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6.25 전쟁으로 인해서 생겨난 재건학교, 또 옛날 미군 위안부들이 살았던 집창촌, 그다음에 그 도로, 그다음에 다리 이런 유적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도 오래돼 가지고 좀 이렇게 노후화돼서 이것을 정비하거나 혹은 또 활용할 수 있으려면은 좀 시기적으로 빨리 시작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난 9월 파주시 의회에선 미래유산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미래유산조례안은 파주 지역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그 틀을 마련한 제도인데요. 특히 6.25 전쟁 이후 근현대사의 상처로 남아있는 주한미군의 자취와 기지촌 여성들의 공간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주목받지 못한 아픈 역사를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 심층 취재상 심지. 오늘은 주한미군 흔적부터 기지촌 여성들의 삶까지 아픈 역사를 보존하려는 파주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9월 파주시 의회 안소희 박은주 의원은 미래유산 보존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파주시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활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신도시라든지 각종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또 구도심에 대한 그 도시재생 사업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개발들에 의해서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적인 그런 근현대 그 건축물, 그리고 어쨌든 예술물, 그리고 역사적 의미가 있는 그 유형무형 자산들이 많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주 지역의 이 특수성을 담은 유형무형의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생활 삶에서 기억하고 체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미래에 남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에 대해서 파주시 미래유산 조례안은 지방선거 당시 시민단체에서 제안해 시민정책 1호로 꼽히기도 합니다. 지금 파주에는 100년이 넘은 그 학교 건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화초등학교, 울릉초등학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6.25 전쟁으로 인해서 생겨난 재건학교, 또 옛날 미군 위안부들이 살았던 집창촌, 그다음에 그 도로, 그다음에 다리 이런 유적들이 많이 있고요. 또 파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개인사적으로 체험한 그 내용들이 기록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미군 부대 주변에서 살았고 성장했던 사람들의 얘기, 또 6.25를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의 얘기, 또 파주 땅을 지켜오면서 쭉 살아왔던 사람들의 얘기, 이런 것들이 좀 기록화되고 또 후세에 남겨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접경 지역에 있어 6.25 전쟁과 주한미군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파주시. 이곳에서 나고 자란 이용남 사진작가는 고향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태어난 게 기지촌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살아오면서 보아왔던 것들이 있어요. 보아왔던 것들은 그 기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 이 부분을 이제 직접 목도를 하고, 실제로 뭐 미군들 기지촌은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는, 한국인이 들어가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어서 그런 궁금증들이 이제 증폭되다가 이렇게 건물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또 특히 남북 간에 이렇게 경계에 있는 도시고, 근데 그게 하나둘 이제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았던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매우 이제 그 기억 자체가 소멸되는 거여서 저걸 좀 기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꾸준히 해왔죠. 근현대사에서 시민들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은 물론 역사가 담긴 유무형의 것들 중 미래 세대에게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생긴 것입니다. 성당과 교회, 또 주한미군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가 담긴 건물들까지 파주에는 그 종류와 의미가 다양한 자산들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미군들의 그 노동조합 사무실, 그리고 옛 첫 극장들 뭐 등등 많은 그 건축물들이 있었던 곳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곳을 찾는 주민들이 그곳에 담고 있는 우리 지역의 생활상, 역사적인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특히 파주 지역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대규모의 주한미군이 주둔했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 주변으로 생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다양한 문화가 형성됩니다. 파주에는 그 여러 그 반환 미군 기지가 있는데요. 그 반환 미군 기지 주변 지역에 살아오셨던 많은 주민들의 그 생활들이 고스란히 아직도 건축물로 남아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로는 이제 용죽골 같은 경우들이 하나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전 시기에 그 미군 기지 주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상업을 하시거나 그리고 어떤 이제 영업 활동을 하셨던 이제 공간들도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하고요. 때문에 이번에 통과된 파주 미래유산 보존 조례안은 파주의 근현대 역사가 담긴 자산들, 특히 미군 기지촌과 관련된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장이 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6.25 전쟁과 미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1953년 정전 협정 직후 우리나라 전역에는 7만여 명의 미군이 주둔했는데요. 타 지역에 비해서 북한과 접경 지역인 파주에 그 수가 많았습니다. 당시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생겨난 기지촌은 대형 미군 클럽만 40여 개였고 관련 종사자만 3천여 명에 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환되기까지 50여 년이 넘는 동안 파주 곳곳에 유무형의 자산을 남긴 파주 기지촌. 우리는 그 역사적 의미를 알기 위해 당시 기지촌의 모습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서북단에 위치한 파주시는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인접한 지역. 이러한 지리적 특징 때문에 분단의 영향이 크게 미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미군 부지가 모두 반환됐지만 정전 협정 이후 수많은 미군이 주둔했던 파주. 원래 이거는 한국 1사단하고 미 해병대하고 교대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미 7사단이 돌았지. 이게 물론 전부 미군 애들이지. 그때는 미군 특색이야. 전 뭐 여기서 막 총 쏘는 소리, 뭐 대포 쏘는 소리 막 나고, 영사기 돌리고 그냥 뭐 돌아가는 소리도 막 나고, 뭐 손님들도 많았고 그랬어요. 낮에서부터 했거든요. 1953년 이후 주한미군 7사단이 파주읍에 주둔하면서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상점과 클럽이 들어섰고 성매매 업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56년에는 용죽골에 미군 종합휴양시설이 생기면서 더 많은 미군들이 용죽골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는 요 사방에 요 군데군데 다 미군들이었었잖아요.
그래 경기가 좋았었죠. 뭐 다방도 많았었고. 용주골은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기지촌 규모가 컸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규모가 컸던 것들은 그 미군 휴양소가 있었기 때문에 물자도 많고 또 이제 서로 유흥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관계로 해서 기지촌이 상당히 크게 발전을 한 것 같아요. 또 용주골과 인접한 문산도 미군이 주둔하면서 경제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미제 PX 물품이 거래가 됐는데 1960년대 후반까지 서울과 문산을 오가는 경의선 증기기관차에 PX 물품이 숨겨졌고 이는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미제 물건으로 판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파주시에서는 이 법원읍이 미군 부대가 가장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인구가 2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12,000명 정도 있죠. 근데 바로 이 골목 옆쪽에 1950년대, 60년대, 이제 70년대 초반까지 그 미군이 이제 주둔하면서 굉장히 그 경제적 규모가 컸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세락이 되니까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곧이어 주한미군 철수가 시작됐고 1971년 문산에 주둔하던 미군 2사단이 동두천으로 옮기면서 파주 일대를 비롯해 용주골 기지촌의 경제도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파주 미군 기지 주변은 현재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한때는 화려했지만 지금은 낡은 지역이거나 개발을 앞두고 있다거나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신도시 정도로만 떠올릴 텐데요. 하지만 쌍심지 취재진이 찾아가 본 파주 미군기지 일대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이상의 역사적 의미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부동산 경기가 활발해지고 땅값이 오르면서 파주는 본격적으로 도시화되어 갔습니다. 또 출판단지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현재 파주의 인구는 45만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과거 미군 기지촌이 형성됐던 지역도 지금은 여느 동네와 달라 보이지 않는 상황. 이제 주민들은 자신들의 터전이 기지촌의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그런 걱정들 많이 하세요. 특히 그 자녀들 가진 분들은 또 그런 경험들 많이 했고요. 이렇게 자기 자녀가 면접을 보러 가서 파주 용주골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을 못해서 결국은 채용에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경험담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이 기지촌이라고 하는 그 오명이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큰 상처를 줬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기지촌에서 살아왔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상처받고 냉대를 받아온 마을 주민들. 일부는 하루빨리 그 흔적들이 모두 지워지길 바라기도 합니다. 지난 과거 시절 많은 이제 군사적인 또 문화들 그리고 어쨌든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분단과 그리고 전쟁이라는 그런 시대 현실 속에서 또 파주 지역과 같이 접경 지역들은 많은 주민들이 또 변방으로 취급되기도 하고 또 소외돼 오기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픈 과거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기억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50여 년이 넘게 미군이 주둔했던 파주는 이제 모두 반환돼 미군 기지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하지만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파주 곳곳에는 유무형의 자산이 꽤 많이 양산됐습니다. 임진강에 놓인 북진교는 리비교라고도 불리는 미군의 흔적. 1953년 당시 미군이 건설한 유일한 다리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데요. 나룻배가 왔던 이곳은 미군들에 의해 다리가 세워진 후 마을 주민들과 미군들이 함께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파주 기지촌에 활발했던 상권은 극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영양사회도 2시부터 했었는데 하루에 한 4번, 5번 이렇게 4회, 5회 이렇게
한 거죠. 그래도 유명했던 것들 있잖아요. 무슨 뭐 서부전선지 상업다, 뭐 켈로브다, 뭐 이런 것들, 뭐 저 하늘의 슬픔 이런 거 했었죠. 여기서. 미군들의 전용 클럽이었던 럭키바 건물도 고스란히 그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 장파리에만 미군 클럽이 6개가 있을 정도로 번화했다고 합니다. 기지촌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의 그 번화가였었죠. 여기니까 미군이 저 임진강 건너에 그 연대급으로 그 주둔하면서 그 미군 민통선에 있는 미군들이 이 장파리에 와서 유흥을 즐겼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대체로 지금 이렇게 보다시피 그 미군 클럽이라고 하는 게 댄스홀이 있고 그 뒤로 홀하우스라고 하는 이제 건물이 있는데 이 홀하우스는 거의 이제 미군 위안부들의 숙소 역할을 한 것이죠. 이게 애초 질 때는 저 아래역 사람인데 이거 호라스를 지었던 거야. 호라 지었는데 저게 방이야, 방 전부. 뭐 이게 호라스고 저 댄스홀이고. 이곳에는 아픈 역사가 된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삶 역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한때 양공주, 양색시라 불렸지만 2017년이 되어서야 기지촌 위안부로 법원에서 인정받게 된 여성들. 당시 이들의 인권 침해를 불법으로 간주해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용주골에 남아있는 당시 목욕탕은 기지촌 위안부들의 애환이 담긴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집에 어떤 것을 전달한다거나 또 업주로부터 뭐 이렇게 탄압을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서로 공유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목욕을 하러 가면 그걸 뒤따라 와서 이제 감시하는 이제 사람들도 있고 이런 공간이죠. 그래서 이 위안부들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그 목욕탕에서 자기 목욕을 하러 가는 그날이 가장 이제 행복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중앙탕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역사에서 좀 지우고 싶은 그런 흔적일 수도 있지만 이를 보존하는 것 자체가 이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서 저는 매우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는 미화를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들어왔다가 감금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가난했던 시절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썼던 흔적인 위안부 자치회 건물. 그래서 미군 위안부들이 그 자치회를 꾸렸는데 여기에 그 당시 회원이 가입한 사람이 뭐 1000명이 넘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자치회를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이제 주장해 왔어요. 이를테면 나가서 그 미군 지나가는 거를 이제 붙들고 호객행위하지 마라. 그리고 항상 그 클럽에서 우리 그 여성들의 자존심이 뭉개지지 않도록 언어도 그렇고 말하는 스타일들과 행동도 그렇고 유의해라. 그리고 바가지 씌우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도모하고 그다음에 어떤 싸움이 일어나거나 이러면은 그거를 중지하고 했던 그 자치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1957년 처음 진료를 시작한 적성 의원은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보건진료소로 현재 건물이 남아있지만 과거의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990년대 후반 부동산 경기가 활발해지고 수도권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파주시도 본격적으로 도시화됐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 45만 5천여 명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파주 지역 주민들은 이 당시의 건물을 보존하는 것이 지역 개발이나 이미지 개선을 가로막진 않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두운 역사, 사라지고 있는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50~60년대 건립된 역사적, 예술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 제대로 보존돼 있지 않은 지금
이는 단지 파주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민들은 얘기하길 꺼리고 국가에선 아직 인정받지 못한 흔적들을 기억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아픈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보존을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후세에 이런 역사를 우리가 잘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아픈 역사를 다시금 겪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처는 숨겨둬서는 안 된다. 상처는 치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치유되는 과정이 개인의 몫으로 돌려져 있어요. 위안부 할머니도 그렇고 오랫동안 적경지역에 살아왔던 파주 시민 모두도 이 상처를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치유 과정은 공개하고 또 사회적으로 그분들의 상처를 인정해 나가는 과정,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적인 공감대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최근에는 아픈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는 다크 투어리즘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 전쟁과 학살, 재난과 재해가 일어난 현장을 돌아보고 역사적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통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다짐하고 배우는 것이 다크 투어리즘의 목적입니다. 파주 안에서는 이제 3.1운동 때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겪었던 그 아픔의 역사들, 좌절의 역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6.25 전쟁 때 우리 참화의 현장이었거든요, 파주가. 그래서 그 안에 또 보면 민간인 학살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적군 묘지도 있고 그다음에 그 미군이 주둔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군 위안부들 집창촌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덮어둬야 될 아픔의 역사가 아니고 미래를 열어가는 성찰의 매개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촐페어라인 탄광이라는 곳에는 강제징용이 돼 있다는 걸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독일이 강제징용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까지도 후세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과와 반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올바른 역사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런 이 다크 투어리즘에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후세에도 잘 전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반성할 수 있는 부분 반성하고 파주의 미군 기지의 흔적은 지역 곳곳에 남아있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 하지만 그 시절 기지초는 다양한 형태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됐고 그 흔적 역시 오롯이 남아있습니다. 미군 기지촌의 흔적 가운데 가장 아픈 과거가 된 기지촌 위안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제가 기지촌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지촌에 대한 그 사회적 편견이 참 크다는 거였었어요. 이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그러니까 기지촌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기지촌 속에 들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 속에 기지촌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지촌은 성매매의 직결지, 집창촌이 아니라 바로 여러 그 노래를 하는 사람, 춤을 추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기의 그 삶의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기지촌을 그냥 성매매촌으로 인식하는 것, 이런 것을 좀 사람들이 좀 바꿨으면 좋겠다. 기지촌 여성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또 살아오시기도 했었고 또 때로는 정말로 그 단절된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제는 이제 그분들이 뭔가 어딘가에 갇혀져 있는 그러한 분들이 아니고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변화되는 이 마을과 또 거기 더불어 사는 주민들과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같이 또 살아나가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남과 북은 평화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행보는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텐데요. 때문에 전쟁 이후 건립된 건물, 또한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치열했던 삶, 그 모든 것들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파주 기지촌의 흔적이 미래유산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세대에게 과거의 사실을 알리고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일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의무는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